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저희 KBS 춘천총국에서는 도내 유권자들의 민심을 살펴보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2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결과를 오늘 특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순서로 각 후보의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5%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1%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10%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적지 않았습니다.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13%로 나타났습니다. 6월 3일 꼭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극 투표층 사이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는 37%입니다. 단순 후보 지지도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입니다. 반면 소극 투표층에선 두 후보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25%, 김문수 26%로 후보 간 격차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13%를 기록했습니다. 비투표층에서는 이재명 7%, 김문수 13%, 이준석 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60%를 기록해 26%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는 지지도보다 15%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후보 지지도보다 9%포인트 낮았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후보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강 다약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먼저 강원도 전체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38%, 국민의힘 35%입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 범위 안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정당들은 각각 5% 이하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엔 양대 정당의 정당 지지도를 후보 지지도와 비교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과 같았습니다. 이번엔 선두권 양대 정당만 따로 떼어 지지층을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권역별 지지도입니다. 영서 북부권과 남부권에선 민주당 각각 39%, 국민의힘은 35%, 3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동권에선 민주당 37%, 국민의힘 38%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소 좁혀졌습니다. 양대 정당의 성별 지지도입니다. 남성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5%로 두 당에 대한 지지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갈렸습니다. 반면 여성은 민주당 43%,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양당의 연령대별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은 50대 이하에서 전반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과 연령을 교차 비교해보면 양대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계층은 민주당은 40대 여성이었고 국민의힘은 70대 이상 남성이었습니다. 기타 정당의 경우 20대 이하의 남성층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이번에는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표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서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앞섰지만 영동권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는 40대,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입니다. 강원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 후보 지지도를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든 권역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세 권역에서 30%대입니다. 특히 지지도 격차는 권역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영서 남북부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반면 보수세가 강한 영동에선 그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성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남성의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6%입니다. 반면 여성은 48%가 이 후보를, 33%가 김 후보를 지지해 그 격차가 커졌습니다. 연령별로도 표심의 향배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0대에서 70%를 넘어 가장 높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70살 이상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봤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81%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보수 성향 응답자의 67%는 김문수 후보를 향한 표심을 보였습니다. 중도층 응답자 가운데에선 이 후보의 지지도가 50%를 넘어 김 후보의 2배 정도였습니다. 직업별로도 표심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무관리 전문직에서, 김문수 후보는 농림어업 종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서 강원도의 민심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3년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비교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섰지만 이번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강원도민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득표율은 54%를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득표율 차이는 12.5%포인트까지 벌어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20대 대선 당시 40%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록했던 득표율은 54%, 현재 같은 당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35%로 당시 득표율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3년 사이 강원도 민심에도 변화가 관측되고 있는 겁니다. 권역별로도 견져봤습니다. 춘천 등 6개 시군을 묶은 영서 북부권입니다. 민주당 후보 지지도는 40%대에서 소폭 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원주 등 6개 시군을 묶은 영서 남부권입니다.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서면서 우위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등 6개 시군을 아우르는 영동권입니다. 세 권역 가운데 대선 당시 두 후보 간 격차가 17%포인트를 넘어 가장 컸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지지율은 이재명 42%, 김문수 37%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포인트로 그 차이도 크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도민들은 이번 대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95%가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86%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강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답은 5%에 그쳤습니다. 강원도민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였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 38%보다 높았습니다. 후보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꼽은 응답자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 25%, 도덕성 23%, 후보의 소속 정당이 각각 6%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86%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3%입니다.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이전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49%, 현재 용산구에 있어야 한다 23%였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18%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거주자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KB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강원 현안과 관련한 강원도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남 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서남 해안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전남 지역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호남으로 향하기 전 동서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찾아 광주, 대구 출신 청년들과 생방송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서남해안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자. 웬만한 규제는 다 완화해주자 또는 해제해주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의 이 후보 지지 선언에는 감사하다며 민주당 입당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참칭했죠. 전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는 여수, 순천에서 유세를 이어간 뒤 전남 지역 마지막 일정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유아교육 보육비 지원 5세부터 단계적 확대, 유아 사교육 문제 해법 마련, 교권 보호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K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가 위험하다고 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탄핵 불복 선언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남권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서 경제 교육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사흘간의 영남권 유세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김문수 후보. 지역 유세 소회를 밝히며 지방 분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허가권, 인사권, 그리고 지방교부금뿐만 아니라 재정 부분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집중되는 권력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을 지적하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청문회에 나오라. 핵에 망측한 일을 하는 이런 자가 국민의 표를 달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 앞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김 후보는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교육과 교원 소송 시 교육청의 법률 지원도 공약했습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도 주민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꿔 정치적 투명성과 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외교안보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교대를 찾아 예비교사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대한초등교사협회와는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하며 청년층 교육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퇴근길 도보 유세로 시민들과도 만납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정치공학적 요구는 국민들이 지탄할 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강원도에서도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양구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우 위원장은 서민의 삶을 산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혜란 강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춘천에서 거리 유세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청렴결백한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오늘부터 게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후보자 7명의 선거벽보를 강원도 내 주요 지점 4,500여 곳에 게시했습니다. 이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그리고 기호 등이 표시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공식 취임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잦은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음에도 없는 탈당 얘기로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고 내란 사과부터 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취임 기자 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당내 선거와 공천, 공직 등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도 당헌, 당규에 반영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 당과 윤 전 대통령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양측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거취 문제 결정을 떠넘긴 건 비겁하고 구차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탈당, 출당 얘기로 어그로 끌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나 하기 바랍니다. 김 후보를 향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리 없다며 내란 위장 세력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통합돌봄 연속보도 4번째 순서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하려면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대전시 대덕구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노인 친화형 공간인 돌봄 건강학교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입니다. 음악에 맞춰 노인들이 율동을 이어갑니다. 가벼운 율동에 웃음이 나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블록놀이. 낯설지만 집중해 하나하나 끼워봅니다. 여기가 처음 온 거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기분이 좋고 또 정신도 많이 좋아졌어요. 대전 대덕구는 2023년부터 돌봄 건강학교를 도입해 권역별 3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신체 정신 건강 프로그램, 공유주방과 공동식사 등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주 5일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입학과 졸업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일주일 내고만 5일까지는 집에 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내게 나오리라고 건강에 좋고 마음이 막 활력 수가 있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만으로는 부족했던 노인 돌봄 수요를 채우며 누적 이용자 수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학교를 다닌다라는 소속감과 그다음에 잘 졸업을 했다는 성취감을 같이 맛보시기 때문에 더 참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덕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건강이 좋아지거나 유지됐다고 답했고 80% 이상은 우울감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도에서도 일상에서 건강과 돌봄을 함께 챙기는 공간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강원도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8조 1천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4.7% 많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1,9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도청 신청사 건립 비용 123억 원과 미래산업투자 28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예결 특위 심의를 거쳐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춘천시와 경희대학교 호텔관광연구센터인 H&T 애널리틱스 센터, 또 여행 관련 업체 놀 유니버스와 야놀자 리서치가 오늘 춘천시청에서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과 전략 수립,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앞으로 춘천시는 방문객 소비 현황과 업종별 주요 관광지 등 여행 관련 업체들이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도내 벽지 학교를 대상으로 스포츠 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인제 기린초 진동 분교와 귀둔초, 홍천 대곡초, 평창 속사초, 춘천의 금산초, 그리고 강릉 운산초 등 6곳입니다. 각 학교에는 스포츠 게임을 할 수 있는 버스와 전문 체육 지도사, 명랑 운동회 개최 등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의 2025년 스포츠 버스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원주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의 한 배 농가에서 올해 강원도 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오늘부터 이달 20일까지 인력 10여 명과 중장비를 투입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나무 매몰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농가와 반경 2km 안에 위치한 배와 복숭아 등 13개 과수 농가를 정밀 예찰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홍천 등 6개 시군, 8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954억 원을 들여 옛 중앙선 폐역사인 반곡역과 금대역, 또아리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반곡 금대지구 관광지는 반곡역 광장과 쉼터, 7km 구간 관광철도 운행, 국내 최장 2km 길이 또아리골 관광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인접한 반곡 금대지구 관광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오늘 원주 치앙예술회관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영유아 보육 발전에 기여한 보육교사 등 27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역 165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보육교육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단종문화재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9천만 원을 들여 단종문화재 글로벌화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국장 재현과 행렬 등 주요 역사 행사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영월군은 이번 세계화 전략을 통해 단종문화재를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맞아 올해 10월 중순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부산림청과 영동지역 7개 국유림 관리소는 기상특보와 강수량 등을 바탕으로 산사태 예측과 예방활동, 상황 전파에 나섭니다.
또 취약지역과 인도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산림 인접지역 주민들의 비상연락망도 구축해 신속한 대피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강릉단오제 본행사장 식당의 메뉴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본행사장 식당 18곳과의 협의를 통해 단오주 1리터와 감자전 2장으로 구성된 대표 묶음 메뉴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16,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단오제위원회는 모든 식당이 가격표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위생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동해와 속초 지역 학교 밖 청소년 33명이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달 시행된 2025년도 제1차 고졸 검정고시에 지역 청소년 19명이 응시해 1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18명이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해 18명이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정선군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 1,284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선군은 오늘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주 인구 3만 3천 명 유지와 생활인구 10% 증가 등을 목표로 모두 54개의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KBS 춘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보셨을 텐데요. 오늘 1타 시사에서는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정정화 교수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여론조사 인용과 분석은 저희 KBS 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의료에서 실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강원도민 21대 대선 여론조사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리고 KBS 춘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텐데 가장 큰 관심사는 대선 후보 지지도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최근에 그 계엄과 탄핵 이후에 그 전국적인 그 여론의 흐름이 강원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10% 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강원도 지역에 보면 뭐 다른 지역도 그 연령대와 지역 별로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 좀 보입니다. 우선 뭐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70대의 국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건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조금 이렇게 남녀별로 보면 제가 보기에 좀 특별한 것이 그 연령대병에서 70세 이상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70%까지 아주 높은데 이에 비해서 70대 이상 여성분들은 54%로 그에 비하면 상당히 이게 연령도 이제 60대, 70대 중에서도 이게 성별에 따라서 조금 이런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여촌야대 현상이 좀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동권 지역이 영서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조금 그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직업 특성별로도 쭉 보면 이렇게 농촌 지역, 뭐 직업 특성에 따라서 그런 전형적인 여촌야도 현상이 강원도에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 조사에서 좀 더 특이한 것은 이렇게 왜 그 두 그 보수 진보 후보 간의 편차가 지난번 대선 때에 비해서 이렇게 역전하게 된 그런 큰 원인을 보니까 이념 성향별로 보면요. 중도층 비율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중도층의 비율은 25%인데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한 비율은 51%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아마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중도층의 향배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 이런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 강원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대선 후보 지지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예상과 다르게 계엄과 탄핵을 경고했지만은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확인된 최초의 여론조사였지 않는가라고 해서 매우 주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은 강원도에서 이번에 KBS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저께 갤럽에서 전국에 월화요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한 걸 보면 전국적으로 한 20% 차이가 나는데 강원도에서는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목이 되는 점들이고, 두 번째 더욱더 주목되는 건 뭐냐고 한다면 3년 전에 지방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때 아주 강원도에서도 민주당하고 국힘이 세게 붙었습니다. 당시 후보가 김진태 후보였었고 이광재 후보였는데요. 당시 이광재 후보, 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45.9%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KBS에서 확인했던 여론조사 보면 45%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지지세는,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과 거의 동일한 데 비해서 당시에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54% 이상이 득표한 데 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35%로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가 높아가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가 급격하게 이탈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격차가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러한 격차가 왜 나타났냐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이번 같은 경우는 8% 지지를 얻었고, 또한 무당층과 지지 정당이 없다가 무려 13%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지 성향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극성에서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도를 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더욱더 흥미로웠었는데요. 3년 전에 그 지방선거 있어서요, 민주당 지지도를 보자고 한다면 당시에 민주당 지지도가 38%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38% 지지도가 나왔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여론조사를, 이번 여론조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3년 전과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가 묘하게 일치된 데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혁신당이랄지 아니면 지지정당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산되는 것들을 봤을 때 역시 동일한 그러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에 있어서의 가능성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후보하고의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본인들은 선을 긋고 있지만 단일화 여부랄지 아니면 선거 기간에 있어서의 적어도 강원도에서의 있어서의 선거 전략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정당 지지도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당 지지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38%고 국민의힘이 35%로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2%인데 근소한 오차 범위 내에 살짝 벗어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10%이지만 아까 우리 소장님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데, 전반적인 정당 지지율로 보면 역시 강원도는 보수 성향이 견고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해 있는데 비해서 역시 강원도의 전통적인 보수 성향에 대한 지지 기반은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어지고요. 이런 것은 특히 권역별로도 보면 영동권 지역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보다도 높아진 것이 유일하게 영동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서 영동 간의 이 정치 이념에 대한 지향의 차이점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좀 더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 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대선의 분위기 흐름이라든가 또 시사점에 대해서도 좀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좀 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중도층을 확장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 별 성산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점, 저는 아마 다음 주 중후반쯤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때 탈당함으로써 중도층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것이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거의 중도층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였다고 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한 거는 이 대선 이후입니다. 지금 이 대선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로 지금 전략되고 있고, 특히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를 보면서 이 거구 성향의 그런 과격한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선 후에 두 후보가 얘기한 국민 통합의 과제, 네. 이것이 지금 벌써부터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되는 지점이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소장님께서도 끝으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다 본다면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계엄과 탄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바람이 세게 강하게 일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의 남은 한 19일 동안, 15일 동안에 있어서의 선거 전략을 양측이 어떻게 구사하냐에 따라서 적어도 강원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흐름이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강조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보면서 더 결과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내일도 다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남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중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쌀아고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16도, 영월 17도, 강릉 19도로 평년 기온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원주 23도, 강릉 26도, 태백은 22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중부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들이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0분 자체 뉴스로 방송하는 KBS 7시 뉴스 강원이 오늘부로 1000회를 맞았습니다. 저희 KBS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 공정한 뉴스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